제5장 미니멀리즘과 풍요의 역설. 덜 가짐으로써 더 누리는 삶의 기술. 당신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의 옷장은 매일 입는 옷보다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몇 번만 입은 옷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책장은 이미 읽었거나 언젠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둔 책들로 넘쳐난다. 당신의 디지털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앱과 중복된 사진과 의미 없는 파일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당신의 집은 필요 이상으로 크고 당신의 차는 필요 이상으로 비싸며 당신의 월급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는데 소비된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팀 페리스는 이 현상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느낀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을 빼앗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슈아 베커의 미니멀리즘 이론을 만난다. 베커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이자 전 세계 미니멀리즘 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이자 월급쟁이로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물질을 쫓을수록 오히려 행복과는 멀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였다. 베커는 이렇게 말한다. 미니멀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관리하던 시간, 에너지, 정신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되찾는 자원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베커는 미니멀리즘을 단순한 물건 버리기 기술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며 의도적인 선택이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지 적게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팀 페리스는 이 베커의 미니멀리즘 철학을 자신의 딜 프레임워크와 정확히 연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거는 단순히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당신이 만나지 않는 사람,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 당신이 추구하지 않는 목표.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 제거를 통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을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라.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는가? 왜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필요하지도 않은 공간을 채우고 필요하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이론과 손실회피 편향에서 찾을 수 있다. 카너먼은 인간이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슬픔이 더 크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경향성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깊이 각인된 진화적 생존 본능이다. 이 손실회피 편향은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첫째,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우리는 입지 않는 옷을 버리면서도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읽지 않는 책을 처분하면서도 언젠가는 읽겠지라고 합리화한다. 우리는 필요 없는 가구를 내보내면서도 혹시 손님이 올지도 몰라라고 자기 최면을 건다. 이 언젠가, 혹시, 만약에 라는 단어들은 우리를 과거의 결정에 묶어두는 족쇄이다. 둘째,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손실로 인식한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만 가지지 못했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우리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광고를 보면서 나만 최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불안을 느낀다. 우리는 할인 행사를 보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조바심을 느낀다. 이 나만 없어 라는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의 수레바퀴에 묶어둔다. 찰스 드위그는 이 지점에서 갈망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습관 루프에서 신호와 루틴 사이에는 반드시 갈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두이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신호는 뇌에게 자동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라고 알린다. 루틴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이다. 보상은 뇌가 이 특정 루틴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호와 보상 사이에 갈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갈망은 신경학적 욕구이다. 우리는 단지 습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가져다줄 보상을 갈망한다. 소비 습관의 경우 신호는 광고, 할인 행사, 타인의 소유물 등이다. 루틴은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는 행위이다. 보상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했다는 만족감이다. 그리고 이 신호와 보상 사이에는 이 물건을 가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물건을 가지면 나는 더 인정받을 거야. 이 물건을 가지면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 갈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새 휴대폰을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은 며칠, 길어야 몇 주를 넘기지 못한다. 당신이 새 옷을 입고 받는 칭찬은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당신이 새 가구로 꾸민 집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혹은 이웃이 더 좋은 가구를 드릴 때까지다. 팀 페리스는 이 갈망의 순환 고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 소비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즉시 지갑을 열지 말라. 대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죽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일주일 후에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아마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1년 후에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 물건을 산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질문은 소비의 충동과 실제 필요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드러낸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느끼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일시적 갈망을 충족시킬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임스 클리어의 환경 디자인 개념을 만난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한다. 위지력은 근육과 같다. 그것은 피로해지고 고갈된다. 당신이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유혹에 저항한 후에는 저녁에 또 다른 유혹에 저항할 위지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면서도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유이다. 그의 해결책은 환경 디자인이다. 당신이 피하고 싶은 행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라. 팀 페리스는 이 클리어의 환경 디자인 원칙을 소비와 미니멀리즘의 맥락에 적용한다. 그는 이렇게 제안한다. 첫째, 쇼핑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하라.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충동 구매의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라.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메일 프로모션 구독을 해지하라. 당신이 특별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할인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모든 물건에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기 규칙을 적용하라. 새 옷을 사면 기존 옷 중 하나를 버려라. 새 책을 사면 기존 책 중 하나를 처분하라. 이 규칙은 당신의 소유물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의미 있는 풍요를 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되찾는 자원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다시 만난다. 칙센트미하이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플로우 상태에서 온다고 말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한다. 물질적 소유가 주는 기쁨은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에 금방 익숙해지고 그것이 없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을 회상할 때마다 재생산된다. 팀 페리스는 이 칙센트미하이의 통찰을 미니멀리즘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플로우를 경험할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충동적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으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집과 옷장과 차고만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클라우드 저장소도 필요없는 앱과 파일과 데이터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이 디지털 쓰레기는 물리적 쓰레기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아간다.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당신의 온라인 시간을 적은 수의 신중하게 선별된 최적화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그 활동들이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른 모든 것을 기쁘게 놓아주는 철학이다.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도구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뉴포트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 수십 개의 앱을 설치하고 수백 개의 채널을 구독하고 수천 개의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당신의 디지털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당신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킨다. 둘째,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이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본 설정으로 설치된 앱, 주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설치한 앱, 일단 설치해두고 방치한 앱.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디지털 환경을 어지럽히는 쓰레기일 뿐이다. 셋째,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일주일간 사용하지 않은 앱, 당신이 한 달간 방문하지 않은 웹사이트, 당신이 1년간 열어보지 않은 파일.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이 뉴포트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자신의 딜 프레임워크에 통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제거할 때 당신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집중력을 되찾는다. 당신이 무분별한 정보 소비를 중단할 때 당신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사고의 명확성을 되찾는다. 당신이 디지털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때 당신은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창조자로 거듭난다. 팀 페리스는 미니멀리즘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할 때 당신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제거할 때 당신은 정신적 공간을 확보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당신은 감정적 공간을 확보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목표를 포기할 때 당신은 전략적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 확보된 공간에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진 프로젝트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채워 넣어라.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개념을 다시 만난다.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며 자신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드러커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경영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가장 생산적인가?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 당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강점과 가치가 세상의 필요와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팀 페리스는 이 드러커의 자기 경영 철학을 미니멀리즘의 프레임워크로 재해석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점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당신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지 인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당신이 불필요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단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당신의 미니멀리즘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옷장에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 3벌을 골라 버릴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휴대폰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 3개를 삭제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일정에서 6개월 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은 제거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버려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것.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적게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의미 있게 소비하고 있는가?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이다. 당신이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은 무엇인가? 당신이 삭제해야 할 첫 번째 앱은 무엇인가? 당신이 정리해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인가? 당신이 포기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미니멀리즘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